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돼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지금 보안에 완전히 취약해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크로스 사이팅 스크립팅이라는 건데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거를 줄여서 X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키나 또는 웹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데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사이트 간 스크립팅은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많이 나타나는 취약점의 하나로 웹페이지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할 수 있는 취약점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웹페이지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한다. 주로 여러 사용자가 보게 되는 전자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가 담긴 것을 올리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취약점은 웹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사용,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취약점으로 해커가 사용자의 정보를 탈취하거나 자동으로 비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주로 다른 웹사이트와 정보를 교환하는 식으로 작동하므로 사이트 간 스크립팅이라고 한다. 그 게시글에 스크립트를 삽입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아니면은 뭐 사용자의 파라미터로 받는 부분들,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들에다가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SQL 쿼리문을 넣는다라든지 스크립트를 넣는다라든지 해갖고 그 보안에 취약한 사이트를 공격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방지하는 것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 방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쉬운 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거의 웬만한 공격은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 XSS 필터라고 부르는데 그 종류가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OWASP 자바 인코더라는 걸 적용하겠습니다. 그거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주는 부분은 모두 XS 필터로 인코딩을 해서 스크립트 태그가 실행되지 않도록 한다. 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모든 태그가 실행 안 됩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인코딩을 해서 태그가 실행되지 않도록 한다. 요걸 하기 전에 먼저 태그가 실행되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쓰기를 합니다. 제목 SSS 공격으로 스크립트를 실행해 본다. 스크립트 얼러트 XSS 공격,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눌러보면은 바로 XS 공격하고 얼러트가 뜨죠. 지금 여기에 스크립트를 삽입해서 그냥 바로 스크립트가 이렇게 게시글 보기 할 때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는 거를 이제 그 OWASP 필터를 사용해서 OWASP 자바 인코더를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OWASP 인코더 1.2랑 인코더 JSP 1.2, 지금 이거를 자바 코드로 방지하는 것과 JSP로 방지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각각의 사용을 어떨 때는 자바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JSP를 사용할 게 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라이브러리 등록하고요. 자바에서는 encode.4html, JSP에서는 상단에다 이렇게 그 e 태그를 삽입한 다음에 이 태그에 4html을 이렇게 expression language 안에다가 넣어갖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점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보여줄 때는 항상 이 인코더로 사용해서 인코드를 한다. 먼저 자바로 인코딩을 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 아티클에서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고 보여줄 때 그 부분을 인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getTitle HTML에 그냥 타이틀을 encode.forhtml 이렇게 해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거죠. 원래 getTitle 그대로 냅두고 getTitle HTML을 사용해서 encode.forhtml에서 타이틀 바꾸는 걸로 했고요. getContent HTML, 전에는 우리가 replace로 지금 요 newline을 br 태그를 붙이는 것만 HTML에다 했었는데 컨텐트 HTML에다가 이거 이제는 encode.forhtml 하고 컨텐트를 먼저 인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ewline을 br 태그를 붙이겠습니다. newline을 br 태그를 붙인 걸 인코딩을 하면 요 br 태그 자체도 태그가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요 두 개를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JSP에서 여기 article.content를 컨텐트 HTML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요, 여기 타이틀에도 스크립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타이틀하고 컨텐트에다 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거를 볼 때 여기에 그냥 이렇게 스크립트가 박혀 버린다는 거죠.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소스 보기를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 바뀐 걸 알 수 있죠. LTGT로 이게 less than, greater than이잖아요. 그래서 앵글 브래킷이 왼쪽으로 이렇게 요 모양의 앵글 브래킷은 less than, 그리고 요 더 크다, 크다 작다, 요 작다, 요 크다 모양은 GT로 이렇게 다 바꿉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런 더블 코테이션 마커 이런 것도 다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바꾸고,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안전하게 바꾸는지는 이 필터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필터를 이렇게 적용을 encode.forhtml을 적용을 해갖고 이거를 뿌릴 때 그냥 타이틀을 뿌리지 않고 타이틀 HTML 뿌리는 걸로, 이렇게 타이틀 HTML, 컨텐트 HTML 이렇게 뿌리는 걸로 적용하면은 된다. 우리가 제목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에도 스크립트 이렇게 하고요. 스크립트를 실행해 본다도 이렇게 태그를 크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면은 일단 목록 가면 벌써 목록 볼 때부터 스크립트 실행되고 막 목록에서 이렇게 큰 대문자만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목록 볼 때도 스크립트 실행도 막고 또 여기 태그가 실행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은 아까처럼 목록 보기 아티클 리스트에서 아티클 타이틀을 타이틀 HTML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태그가 전혀 먹지를 않고 태그가 그냥 화면에 그대로 이렇게 보여진다. 이게 지금 XSS 필터를 적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다 태그가 무력화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걸 escape 문자를 써갖고 이제 무력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했던 거에서 지금 자바에서 적용하는 거 말고 JSP에서 적용할 땐 이 태그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하려면은 이렇게 위에다가 태그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태그를 이 부분은 뭐 외울 수는 없고 외울 필요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카피 페이스트해서 붙이면 됩니다. 붙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안 쓰고 하고 for HTML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이렇게 태그가 무력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거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아티클에다가 아티클.잡아다가 잡아다가 이렇게 get 타이틀 HTML 이걸 적용을 한 다음에, 타이틀 HTML, 컨텐트 HTML 이런 걸 적용을 한 다음에 JSP에서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article.title HTML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걸 적용하지 않고 JSP에다가 그냥 이렇게 태그를 붙여서 JSP에다가 이렇게 이 태그를 사용하겠다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때 따라서 그냥 편리한 걸로 쓰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면 이런 거를 다 붙이는 거냐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부분에는 전부 다 필터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게시글 에서는 이렇게 시간이나 그런 것, 여기 그런 것들은 사용자가 입력한 게 아니잖아요. 요 이름, 물론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쓸 때 스크립트를 넣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역시 그러면은 정확히는 가입할 때 이름에 이상한 태그가 안 붙었는지를 그거를 사실은 검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먼저 검사를 해서 입력 뭐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거 붙이는 건데, 그래서 그거 여기서는 그거는 일단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시간 이런 거에는 지금 사용자 입력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글 번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번호나 시간 이런 것들은 이 태그를 적용할 필요가 없고, 지금 지금 OWSP 자바 인코더 요거를 적용해야 되는 부분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시판에서는 게시글 제목하고 게시글 내용이죠. 게시글 제목하고 내용. 그러면은 이렇게 제목하고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모두 다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디 있냐면 글쓰기에, 게시글 목록에 제목, 그쵸? 게시글 목록에 제목에 이렇게 적용해주고, 또 게시글 보기에 제목하고 내용에 적용하고, 또 게시글 수정할 때도 또 적용을 해야 되죠. 게시글 수정해서 이렇게 제목하고 내용, 내용은 여기 제목하고 내용에다 이렇게 다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OWASP, 그러니까 우리가 XSS 공격을 막는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주는 부분에서, 물론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때 필터를 적용해서 입력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데이터베이스 입력은 사용자 입력한 데이터 그대로 넣고 보여주는 부분에서 필터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게 그대로 안 나오고 그 태그를 무력화시켜서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사실 필터도 저는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for-html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필터링을 했는데, 이것도 필터를 적용하는 단계를 바꿔가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기 화면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대로 컨텐트 HTML을 그대로 썼잖아요. 그리고 컨텐트 HTML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지금 for HTML 태그를 적용한 다음에 지금 이걸 한 건데, 우리가 제목은 태그가 안 먹지만 내용에서는 스크립트 태그는 안 먹어도 다른 HTML 태그는 적용되게, 우리가 게시판에서 HTML 태그가 적용되는 게시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목은 적용 안 돼도 내용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태그가 적용되게, 이런 식으로 약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더 필터에 대한 설정을 하는 부분을 바꿔가면서 하면은 적용이 되는데, 또 이 부분 너무 많이 나가면 또 여러분들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냥 일단 우리가 이번 학기 과정에서는 필터 전체 태그 전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그냥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문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가서 들어가 보시면은 필터를 적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시면은 팔러시라고 그러는데 팔러시 우리가 필터의 어떤 적용 그런 정책을 바꾸면은 뷰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HTML 태그는 적용하기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 이번 시간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 그 사용자와 게시판 애플리케이션 만들면서 거기서 사용했던 자바스크립트를 위주로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좀 기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등을 배울 때 가장 좋은 사이트가 w3schools.com입니다. 여기는 주로 설명보다 예제 위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들어가서 예제를 한 번씩 눌러보면은 되게 빨리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웹을 개발하실 분들이라면 여기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걸 반드시 이 세 개는 필수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로 jQuery, 뭐 Angular.js 이런 거 보셔야 되고 또 부트스트랩이나 w3.css를 보시면은 디자이너 없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웹사이트에 디자인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뭐 부트스트랩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특히 여기 W3 스쿨은 굉장히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상당히 평이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씩 보는데 거의 그냥 일주일 정도면 한 개씩 보아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바스크립트를 볼 텐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일 먼저 기본으로 DOM HTML DOM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볼 텐데 HTML DOM 트리 오브 오브젝트가 그렇게 예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이 사이트에 나온 이 그림을 문서로 한번 구성을 해봤거든요. HTML 문서가 이겁니다. HTML이 있고 이게 이런 걸 태그라고 그럽니다. HTML 태그, 헤드 태그, 타이틀 태그 이런 게 태그고 이 태그는 반드시 열면 닫아야 됩니다. 이건 XML 표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 HTML은 XML 표준보다는 조금 더 느슨하게 적용돼도 이제 먹거든요. 일단 보시면 HTML 태그가 있고 여기 이제 헤드 태그 있고 타이틀 태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태그가 열리면은 태그가 이렇게 닫혀야 됩니다. 태그가 열리면 닫힌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태그가 열은 데서부터 닫은 데까지 이거를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타이틀 엘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전체가 HTML 엘리먼트 그리고 여기가 헤드 엘리먼트 여기가 바디 엘리먼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엘리먼트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태그 그쵸 시작 태그 끝 태그 중간에 텍스트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또 어떤 태그들은 이렇게 중간에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애트리뷰트 네임 이퀄 밸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태그에 이런 타이틀 태그에는 지금 여기는 애트리뷰트가 없죠. 어떤 태그는 이렇게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엘리먼트를 요소라고 그러고 요 애트리뷰트를 속성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A 태그에는 또 href라는 속성이 있고 그리고 사실 또 어떤 태그는 예를 들면 br 이런 태그들은 애트리뷰트도 없고 이 중간에 텍스트도 없습니다. 사실 XML 표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닫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열었으면은 이렇게 반드시 닫던지 그쵸 이렇게 바디가 없는 요 텍스트가 없는 태그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드시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쓸 때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텍스트가 없는 태그는 바로 이렇게 닫는데, HTML 표준은 이거를 닫지 않아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HTML은 전체적으로 XML보다는 조금 태그 규약 같은 게 엘리먼트를 쓰고 이 HTML 만드는 문서가 XML처럼 좀 이렇게 좀 제약사항이 많지 않고 훨씬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R 태그 같은 거 닫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HTML 문서를 있으면은 이걸 도움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HTML DOM tree of object 보면은 더 HTML DOM model is constructed as a tree of object. 이게 오브젝트 트리로 구성됩니다. 보시면 다큐먼트. 그러니까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이런 오브젝트들이에요. 다큐먼트 오브젝트가 이제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 밑에 루트 엘리먼트로 HTML,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자식 엘리먼트로 헤드, 바디 이렇게 있죠. 아까 우리가 만든 거 보면 헤드 있고 바디 있고 이런 태그들이요. 이게 헤드 있고 바디 있고 또 여기 보면은 헤드 안에 타이틀이 들어가 있잖아요. 타이틀 엘리먼트. 이게 타이틀 엘리먼트입니다.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헤드 태그 열고 타이틀 태그 열었는데 또 헤드 태그 닫고 타이틀 태그 닫고 이런 식으로 겹쳐지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엘리먼트가 다른 엘리먼트를 이렇게 포함하게 이런 식으로 구성돼야 되죠. 그래서 헤드 엘리먼트가 타이틀 엘리먼트 포함되게. 그럼 자식 엘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헤드 엘리먼트 밑에 자식 엘리먼트 있고 텍스트는 마이 타이틀이 들어갔다. 마이 타이틀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바디 엘리먼트에는 H1 엘리먼트랑 A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H1 엘리먼트, A 엘리먼트가 있고 H1 엘리먼트의 텍스트는 my header. 이게 my header죠. 네, my header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 엘리먼트의 텍스트는 my link. 네, my link 이렇게 돼 있고 애트리뷰트는 href라는 애트리뷰트가 있다. 이건 애트리뷰트 네임이 되겠죠. 애트리뷰트 네임하고 밸류가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트리뷰트 네임, 애트리뷰트 밸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 문서를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이게 돔 트리로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이걸 딱 보시면 머릿속에 이런 트리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HTML을 이제 다룰 때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한글로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페이지 모든 HTML 요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소라는 거는 엘리먼트를 말하는 거거든. 엘리먼트. 모든 엘리먼트를 변경할 수 있다. 두 번째, 자바스크립트는 페이지의 모든 HTML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HTML 속성이라는 거는 엘리먼트에 있는 애트리뷰트란 말이죠. 요 애트리뷰트.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이 페이지 자체를 스크립트로 수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서블릿에서 리스판스를 만든 건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고 자바스크립트는 다 HTML이 다운로드 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서버와 통신하지 않고도 동적으로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를 수정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세 번째 보면. 그리고 네 번째, 기존 HTML 요소 및 속성을 제거할 수 있다. 또 추가도 할 수 있다. 모든 HTML 이벤트에 반응할 수 있다. 페이지에서 새로운 HTML 이벤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사용해서 결국 페이지 전체를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TML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든 기능. 그러니까 이 페이지 전체를, 웹페이지 전체를 자바스크립트로 100%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돈 메서드에 보면은 가장 심플한 예제 하나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제 바디가 있고 그 밑에 p 태그의 id가 데모라고 써 있어서 p 태그 내부에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스크립트가 document.get element by id.demo inner html은 hello world 이걸 실행시키면은 이제 여기 hello world 이렇게 바뀌죠. 이거 my first page 이건 제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p 태그 p 엘리먼트에 있는 요 텍스트를 채운 겁니다. 요 inner html은 여기 이 엘리먼트의 텍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get element by id 그러면 여기 id 요 id로 엘리먼트를 찾아서 이 엘리먼트의 inner html에다 hello world를 집어넣겠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심플한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예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 w3schools.com의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에서 이거를 전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요. 그런데 이게 되게 예제 위주로 돼서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속성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JS examples 이걸 보시면 됩니다. JSP examples에 들어가서 이거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 가면서 예제를 한 번씩 다 돌려보면은 빠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고 갈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우리 대학교 과정으로 이걸 하기에는 사실 이거는 좀 너무 쉬운 내용들이니까 이것도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공부를 해 나가셔서 보시길 바라고요. 자바스크립트를 모르면은 웹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제 아티클하고 유저에서 사용했었던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거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